전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이렇게 묵직한 종목 세 종목이 4% 이상의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일단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든지 간에 물산은 그 오너 가족의 지배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산은 확실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과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이 오늘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느낌상으로는 오늘 후장까지도 삼성전자가 좀 네. 굳건히 지켜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의약품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전혀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 좀 떨어지고 일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삼성그룹주가 확실하게 잡고 있으니까요. 삼성생명까지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찾아보자면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큰 데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것을 제외한 시가총액 한미약품이라든가 녹십자 뭐 다른 종목들은 LG생명과학까지 전혀 좀 아직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좀 다소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시장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여전한 것 같아요. 삼성생명까지도 2% 이상의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보험업종이 뭐 같이 끌어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삼성생명만의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금융주에서도 조금 그 달러 강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금융주와 에너지 업종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융주가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은행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뚜렷한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일단은 시장의 관심이 삼성 쪽으로 너무 몰리지 않았나. 이 쏠림 현상이 조금 다른 좀 차별화된 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 거기에서 상대적 소외감이 나타날 수 있는 장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일단 아침 시장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기범 차장은 오늘 시장 어떤 점 눈에 띄나요? 네, 일단 지금 한미약품이 그래도 빠지지 않고 보합권에서 약보합니다. 0.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 소비재 내수 관련, 그다음에 제조 자동차, 에너지화학, 철강 쪽에서 거의 뭐 약보합, 강보합 정도입니다. 워낙 이제 그룹주 중에 삼성그룹이 세게 나타나다 보니까 삼성그룹주들이 지금 앞서 얘기한 물산이 4%, SS가 2%, 생명이 3%, 삼성전자가 4%. 그 외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은 보합, LG그룹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삼성그룹주가 많다 보니까는 지수가 지금 올라오는데 사실상 좀 영향가 없는 거죠. 지금 뭐가 중요하는데 지금 삼성그룹주만 올라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의 개별 섹터 테마를 보게 되면은 금융자동화기기 쪽에서 지금 청호컴넷이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한네트, 한국전자금융, 푸른기술이 1%의 강보합. 블랙박스 관련주 파인디지털 팅크웨어가 2%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패키징 쪽도 움직임 괜찮습니다. 뭐 시그네틱스 전일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블루투스, 수소연료 전지차, 우주항공, 전력 설비 쪽에서 일단 뭐 거만거만하게 틈새 테마는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가장 특징적인 거는 삼성그룹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을 좀 자주자하고 있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 특징주들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 제가 끊었죠. 한PB님의 그 글로벌 이벤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달러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달러의 강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수순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럽 쪽 시장을 좀 봐야겠죠. 유럽에서는 일단은 영국에서 하드 브렉시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드 브렉시트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하드 브렉시트가 뭐냐면 이제 영국이 완전히 유럽과 떨어져서 모든 것들이 동떨어져서 완전히 구별된 국가로 나오겠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좀 과도한 확대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테레사 메이 총리께서 내년 3월까지 할 거는 빨리빨리 진행하자라는 정도의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까지는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요. 이것 때문에 파운드화가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면서 일단은 파운드화의 하락을 약세를 일단은 시장은 분위기는 즐겼지만 테이퍼링과 관련된 뉴스가 나면서 유럽 쪽에서는 좀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이 어저께 시장에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 테이퍼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통화 완화 정책을 썼을 때 마무리 구간에서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나 꾸준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에 대한 특별한 노이즈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에서 글로벌 정책 공조의 분위기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굳이 악재로만 해석할 수 있을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일단은 그 안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 과정들이 이제 남아있지 않았나. 전체 시장 분위기는 아직은 땡겨 올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시장이 나빠하거나 주가가 부러질 것 같지는 않으니 지금 남아있는 이슈들을 하나씩 점으로 지워나가는 과정들이 아마 앞으로 남아있는 4분기에 나타낼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은 달러가 강세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강달러 간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네네.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조선, 철강이거든요. 네. 그동안 꾸준히 바닥을 다져놨던 업종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속에서도 이쪽에 대한 주가 흐름의 반등까지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이다라고 좀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까지 엮어서 아까 다 못 드린 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이범 차장의 체크포인트는 잠시 후에 환율 확인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100억 미만으로 아직도 좀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시장이 최근에 한번 올랐다가 항상 그 상승 여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양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팔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700억 이상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선물시장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0.7%, 12월 무도 0.6%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주식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화면으로 보여질 텐데요. 오늘 조회수 순위 1위는 셀로메드 역시나 차지하고 있고요. 급등락을 겪었던 한미약품이 2위, 3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상당히 오래간만에 올라오네요. 급상승 조회수 1위는 한미약품이고요. 2위는 셀로메드, 3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창 종목의 검색 순위를 봐도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다 정치 테마주였거든요. 좀 바뀐 흐름을 여러분께서 감지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잡아봐야 할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딴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련주 흐름을 좀 짚어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한 아픔일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지진이 났을 때 지진 관련주 상당한 강세를 기록을 했고 어제 또 태풍으로 집중적인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있었죠. 그런데 또 오늘 장에서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짚어봐야는 될 것 같습니다. 이금원 차장님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경주 지진에 의해서 지금 전일 제주, 울산, 중구, 태화강 부근에 지금 태풍 차바 피해가 좀 상황이 심각한데요. 먼저 지금 안타깝고 좀 심각한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 유튜브 영상으로 봤었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만은 좀 마음이 많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지자체에 좀 빠른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 피해 관련해서 어차피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냉정하게 좀 그 판단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 피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비 피해 장마 관련주들이 보게 되면 7월 달과 9월 달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 테마로서 움직였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10월 초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봤더니 이제 대부분 이제 장마 관련주를 보게 되면 이제 농작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관련주로서 이제 비료들 관련주들 뭐 대표적인 게 경농이라든지 조비,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움직였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 있고 이제 집중호우가 늘어나 보면은 좀 폐기물들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뭐 대표적인 게 인선 ENT,
코인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과거에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비가 오고 이제 뭐 침수 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좀 제습 관련된 게 상당히 좀 필요하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습기와 또 자동차 에어필터 관련 중에 국내 대표적인 위닉스라든지 성창 오토텍까지 해가지고 아마 장마 관련주로서 상당히 좀 엮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좀 많이 좀 마음은 좀 애석합니다만은 이런 관련주들이 또 하나의 또 틈새 테마를 누리지 않을까 또 현재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재해 관련주로 우리가 좀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피비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인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단기적 이슈로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장전산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퀘스천 마크라고 아직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이제는 동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상당히 밀접해졌잖아요. 좀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번에 태풍 피해까지 감안해 봤었을 때 그쪽에서는 이제는 자유롭지는 않겠구나라는 정도의 이쪽에 대한 그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에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서만 저는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두 번째 이제 내용이 네. 에그플레이션. 예고를 그래서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급의 방향과 투자 유망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의견입니다. 한표비님, 네. 이번 3분기만큼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2분기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뭐 유망한 섹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주식시장에서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점을 찾아라 하면은 바로 수급과 실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어디에다 무게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실적보다는 과감하게 수급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왜 그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적이 좋아지고 좋아질 것이고 더 좋아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만약 예를 들어서 IT 업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장비와 소재 쪽에서 주가가 좀 상당히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오히려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자리이고 실적이 그거에 못 미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주가는 당연히 바로 부러질 수 있으리라 바로 급격한 조정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반대로 아침에 카카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가 그랬잖아요. 실적이 안 좋을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급격하게 올라온 것처럼 실적에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실적 발표를 하는 시점부터 종목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거에 대비해서 오히려 수급에다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그림의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앞으로 남아있는 4분기 동안의 글로벌 수급은 어떨 것이냐. 일단 박스권 상단부에 있다는 부담감이 있고요. 달러 강세,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노이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중순에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까지 이런 시장 상황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패시브 성격의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꾸준히 들어오던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급 상태가 앞으로 계속 좋게 이어질 것이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큰 그림은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서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는데 종목별 특성을 갖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히 사는 종목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조금 더 큰 의미를 갖고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아까 실적과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항공주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 와중에서도 항공주와 화장품주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는 NC소프트, 하이닉스, 하나테크인,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좀 업종이 상당히 나눠져 있죠.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좀 이렇게 좀 업종별로서도 차별화되면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에 좀 무게를 두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화장품과 제약주를 집중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좀 중소형주의 안 좋은 뉴스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화장품주와 제약주, 화장품 제약주가 안 좋아져서 거기다 같이 팔았고 그다음에 화장품주 사드 문제 때문에 팔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벤치마크 복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기금이 큰 그림의 포트폴리오를 대형주로 편입을 늘렸다라는 거죠. 그 그림이 국민연금이 바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기관들, 그 다음에 중소형 자문사까지도 큰 그림의 좀 이 벤치마크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포트폴리오를 바꾼 것을 굳이 나쁘게 저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연금이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종목을 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히 아시겠듯이 자동차 업종을 샀고요.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 대형주 포지션을 늘려놨다는 점은 우리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이쪽을 어디를 팔았다라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디를 샀구나라는 데 좀 관심을 가지면서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그중에서 대형주의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를 우리가 꾸준히 잡아간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 좀 상방으로 갈 때는 사실 지수가 갈 때는 가는 종목이 올라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조금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등에 좀 같이 비빌 언덕에 좀 기대해 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분기 실적 시즌? 3분기 실적 되게 좀 많이 나눠져 있죠. 앞서 얘기 나왔다시피 그 화학 정유주들, 그다음에 화장품, 건설 쪽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아마 3분기는 시장에 큰 변화는 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3분기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다음 달에 미 대선도 있고 지금 영국 테이퍼링, 그다음에 미국 12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남아서 3분기는 말 그대로 대형주 움직임보다는 저는 개별 섹터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수는 2070선에서 계속 좀 묶여있는 상태고, 근데 만약에 관건이 달러 베이스가 1,100원대, 1,200원대 올라간다 손 치면 이제 외국인들 수급 변화에 나타나서 좀 나타나겠습니다만은 현재 포지션 그대로 플랫하게 간다면은 대형주 단보다는 아무래도 좀 중소형 개별 테마 종목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앞서서 우리 이기범 차장과 이야기 나눌 개별 종목들, 드론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먼저 화장품주를 말씀드리게 네. 되면은 최근에 지금 그 제약바이오, 화장품,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좀 많았었는데 엔터, 그다음에 뭐 K-팝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중국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사드 배치 관련 때문에 좀 냉랭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화장품주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펀더멘탈 측면으로 9월 묻힐 구매액이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월 화장품 수출을 봤더니 YOY라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 전년과 작년에 봤을 때 현재 같은 기간 봤을 때 얼마만큼 성장했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9월 달 화장품 수출액이 75% 플러스 성장이 늘어났어요. 전년 동기 대비 YOY.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사드 배치 냉대 관계 속에서도 좀 선방했다 화장품 업종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또 수급이 좀 늘어나면서 주가의 상승량이 좀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이 국경절을 맞았는데 국내 요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뭐 가로수길도 마찬가지고 명동도 말할 것 없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면서 화장품 매출 증가가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봤더니 중국이 이제 과거에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 소비세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색조 화장품에 부과했던 30%를 소비세를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고급 화장품들, 고퀄리티에 대한 화장품에 대해서 소비세 기존에 30% 받았던 거를 15%를 인하를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까지 고급, 고퀄리티까지 좀 화장품 매출이 늘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진 제품들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상당히 9월에도 수익에 선방을 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실적 호조 업종에 화장품 업종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그 소비세가 폐지되다 보니까는 화장품 원료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종목은 좋습니다만은 그 면세점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마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면세점 매출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좀 우려감이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최근에 움직였던 게 이츠스킨, 그다음에 또 중국 ODM 대표적인 업종인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국내 대표적인 게 아모레지까지 해서 화장품 내에서 좀 움직임이 좀 활발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드론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드론이요. 드론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드론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드론이 이제 대기업들도 그러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도 그러고 차세대 먹거리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시장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뭐 2차 전지도 그러고 먹거리 사업도 그러고 성장성이 있고 사업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캐파가 확정이 돼야지만 이게 이거 시장이 좀 일어나는 건데 미국이 어제 뉴스에 내놨습니다. 어제 뭐라고 내놨냐면은 차세대 국가 전략 기술로 드론을 발전시키겠다. 그다음에 거기 실행 지침 보도를 내놨는데 2020년까지 세부적으로 내놨어요. 2020년까지 미국인들 16%가 드론을 사용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년 내 지금 2016년이니까 2026년 10년 가까운 10년 내에 상업용 드론이 미국 경제 전체 92조의 경제적 이익과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는 드론 관련주들이 뭐 VR, AR 이렇게 신성장에 대한 먹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좀 갈망이 좀 있는 상태에서 드론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그 발전 실행 지침을 보도를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갔다는 게 이제 표가 보이다 보니까는 좀 움직임이 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부에서 지난 8월에 드론 비행 안전 정보 제공을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인터넷 가입자 수가 방문했던 수가 20만 부를 넘었으면서 꾸준하게 국내에서도 드론에 관련된 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국내 드론 관련주들을 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은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퍼스텍이 있는데 드론 생산업체 유콘 시스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현재 국산화 레이저 드론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드론 업체 DJI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이시언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뭐 항공 관련주죠. 한국항공우주 그 외에 MC넥스 드론용 카메라 시장 진출. 그다음에 세트레가의 PC 디렉트까지 해서 드론도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또 테마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12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움직임 나타낼지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환율 움직임 어떻습니까? 예, 환율은 뭐 최근에 상승세를 졌고 오늘은 소폭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13원에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1,112원대에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뉴욕 한시에서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는 엔화에는 큰 폭 상승을 했고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100엔을 테스트하던 달러엔 환율이 연휴 이후 빠르게 상승을 해서 103엔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의 보도에 따르면 그 환해지 비용 증가에도 기관 투자가들이 해외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환해지를 하지 않고 해외 채권 투자에 나서면서 달러엔 하락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환해지 비용 증가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달러엔의 추가 급락이 제한되면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는 환 노출 요인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시에 환 노출을 하고 해외 투자를 할 경우에 달러 수요를 유발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달러엔 환율 상승 재료가 됩니다. 다만 환율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환 노출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달러엔 환율 전망 자체가 달러엔 환율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서울 한시에서는 중공업체 내고가 집중되면서 환율 상승폭을 억제를 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4,200억 원에 달하는 LNG 선을 수주하였는데요. 올해 그 삼성의 첫 선박 수주로 최근 오펙 감산 합의 등으로 조선업계의 수주가 연말까지 되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91조 원까지 원화채권 잔액을 줄였다가 다시 순투자하는 모습인데 90조 원을 유지할지 또 좀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외 불확실성과 강달러 분위기가 지지력을 제공하는 가운데 내고가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환시아 내고 정도 주목하면서 1,110원대 초중반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승지 연구위원과 함께 외환시장 움직임 지켜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9시 17분입니다. 이 시각 특징주 전해드리도록 하죠. 최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삼성전자 오늘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의 회사 분할 요구로 지배구조 개편이나 주주 환원 정책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장 초반 4% 이상 급등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삼성물산도 역시 4% 이상 급등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GS건설 살펴보겠습니다. GS건설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역시 오르고 있죠. 주택부문 매출 성장 전망이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1% 이상의 상승세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택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3% 이상 오르면서 8,39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모바일 제품군 호전이 예상되고 있고 업황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는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33%까지 낙폭은 그래도 다소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이 원재료 단가 상승이나 불리했던 환율 동향 등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호컵 내지 200억 원 규모의 이매진 아시아 지분을 취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두 종목 나란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청호컵 내지 현재 7,110원 선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이매진 아시아도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남 PB의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10월장은 적어도 10월까지는 수급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라. 그다음에 실적도 그만큼 중요하긴 하지만 수급에 맞추시고 그다음에 실적.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종목을 초이스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 배당 플러스 알파는 배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박자를 두루 갖춘 종목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어저께 연기금이 1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강한 장대 양봉에 출현을 했고요. 사실 파라다이스는 제가 올 여름 내내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막상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어저께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좀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일단은 좀 그런 시그널로 전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 이용객 수가 늘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드 문제는 일단락이 됐고요. 지금 마카오에서 카지노가 연속 2달 플러스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카지노주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카지노주를 보면 마카오 카지노주가 올라간 이후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면서 우리나라도 따라 올라가고 있는 연동되는 모습을 우리나라 카지노주에서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9월 달에 일단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그 다음에 1월부터 9월까지의 1, 2, 3분기의 실적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 정도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된다. 그 다음에 2016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약 2.8% 정도 배당 매력까지 이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3박자를 두루 갖춘 종목 파라다이스 이제는 좀 시작하는 시그널이 어제 나오지 않았나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기범 차장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주 내 3분기 실적신입니다. 대형주 내에서 3분기 뭐 살까 실적 개선 기대 업종. 네. 철강주 현대제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좋네요. 네. 현대철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팩트는 3가지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어서 3분기 영업이익이 3,850억, 4천억 좀 못 미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도 동사상에 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철 현재 주가 5만 원입니다. 시가총액 6조 6,600억인데 2016년 올해 예상 순이익 넷프라이스가 8천억입니다. 지금 5만 원의 시가총액 6조 6천억. 근데 올해 넷프라이스가 8천억. 밸류에이션 상당히 쌉니다. 주가. 상당히 싸고 마지막 기술적으로 월봉 차트 200월봉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12년 동안에 현대해철이 200월봉을 닿은 적이 없어요. 근데 길쭉상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부분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밸류에이션 메리트 3분기 실적 양호,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담 없다. 그래서 오늘 현대제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제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IBK투자증권 WM서초센터 함정남 PB, HM투자증권 강남 PB센터 이기범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에 대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 분리하는 등의 분사와 30조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엘리엇은 삼성의 주주이고 주주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4분기에 1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추가 경정 예산 등 재정 보강 외에 추가로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6.8% 보유하며 총수 일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 BSI 지수가 86으로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못 미치면서 국내 기업들이 경기를 안 좋게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9월 이후에 잇따르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마켓 진단에서는 이경민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연구위원과 함께 최근의 증시 흐름을 짚어보고요.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시장 이미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9월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평가를 좀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9월 증시 등락을 보면은 굉장히 수익률 자체는 높지 않았는데 네. 진폭을 보면은 조금씩 커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는 2,000포인트가 무너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시금 2070선 회복 시도를 하는 그런 좀 등락이 좀 크게 나타났었던 한 달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변수는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미국 대선, 유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초반에는 뭐 삼성전자 강세에 힘입어서 좀 반등세를 이어가다가 삼성전자가 7%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일본 통화정책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미국 대선 1차 TV 토론에 대한 평가가 힐러리 쪽으로 우세하게 나오면서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2070선 돌파 시도의 중요 변수였던 것은 또 유가였는데요. 산유국 회의에서 시장 예상과는 달리 감산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급반등했고, 이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 코스피 2070선 돌파 시도, 이런 선순환 흐름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자면은 이런 흐름들이 10월 초까지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유가 이야기, 미국의 대선 이야기, 삼성전자의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9월에 뜨거웠던 이슈들이었습니다. 10월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10월 초반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10월 한 달 전체를 봤을 때 환경 자체가 9월 달 같이, 그러니까 9월 중순 이후 같이 상승을 이끌 만한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기대감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ECB 쪽에서의 테이퍼링 이슈들이 유입되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재정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10월 15일이 EU 각국들의 예산안, 그러니까 2017년 예산안 초안을 제출하는 날입니다. 마감 시한인데요. 이 전까지는 최근 드라기 행보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재정 정책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 흑자국인 독일 쪽에서도 재정 정책 강화 그리고 그로 인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상승을 9월 달에 주도했었던 유가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 대선 안도감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었고 더 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둔화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코스피에는 좀 크게 좀 부담스러운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9월 말 불거졌죠. 도이치뱅크 이슈가 아마도 시장에는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대내의 변수를 감안해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순매수 행진, 순매수 강도 자체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10월 초중반까지는 시장이 2000에서 2050선에서 등락을 2050선을 중심으로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10월 중순을 지나면서 특히 3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시장 자체 흐름이 더 강하게 뻗어나가기는 어렵고 좀 하락 변동성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변수 중에 몇 가지를 짚어보죠.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번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일단 오늘 이야기부터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이미 많이 레벨 다운, 그러니까 1조 원 정도 레벨 다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되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핸드폰 부분의 실적 감소가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느 정도 상쇄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